네, 정부 대응을 정리해 보면 단순히 감염 확산을 막는 데서 이제는 차츰 경제적 파장을 막기 위한 지원책 강화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고요. 방역 측면에서 보면 역시 개학 연기, 사회복지시설들의 휴관 연장 등을 통해서 소규모 집단 감염을 막고 여기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 차단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박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이제 국내보다 오히려 외국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네, 지금 이 상황을 요약하자면 내후외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안에서도 지금 환자를 찾아고 격리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제 바깥에서 들어오는 해외 유입 감염자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행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 지금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실제로 검역에서 그러니까 들어오는 그 공항에 입국해서 검역할 때 지금 확진된 사람이 11명인데요. 어제만 5명이 여기서 또 발견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유럽에서 들어오시는 분, 동남아에서 들어오는 분, 세계 곳곳에서 들어온 분 중에 지금 코로나19 감염자가 계속 지금 확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각국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방식을 보면 상당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그것들도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일단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 감염자들을 갖다가 선제적으로 먼저 찾아서 그리고 검사를 갖다가 많이 해서 경증 환자까지 다 찾아내서 격리하고 그리고 치료하는 이런 전략이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네. 중국처럼 확진자가 너무 대량 발생했을 때 우한을 봉쇄하고 그리고 이동 제한하는 그러니까 거의 봉쇄를 갖다가 확실하게 시키는 이런 국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영국이나 그리고 이 일본과 같이 보통 이거는 이제 검역으로는 막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봉쇄 조치는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네. 집단 면역을 경증 환자들도 거의 뭐 한 80%가 경증이라고 한다면 이분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확진되게 놔두고 그렇게 해서 집단 면역이 길러지면 우리는 중증 환자만 관리하겠다는 전략을 영국과 일본이 지금 가져가고 있는 셈입니다. 네. 그런데 영국이 조금 정책을 바꿨습니다. 예. 영국에서 어저께 그 임페리얼 컬리지 그 런던 대학에서요. 중요한 보고서가 하나가 나왔는데 만약에 영국에서 아무것도 안 하겠다. 아무것도 do nothing 아무것도 안 할 경우에는 그 한 8월경에 영국에서 사망자가 한 50만 명이 나올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다가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사회적 거리두기나 손 씻기나 이런 여러 가지 제한을 가했을 경우에는 그 숫자를 25만 명으로 줄일 수 있다라고 어저께 발표를 한 게 있었습니다. 그 보고로 인해서 지금 영국도 지금 원래는 좀 방관하는 입장이었는데 이젠 좀 정책을 바꿔서 좀 70대 이상 노인은 나오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영국도 이제 이제 중증 환자뿐만 아니라 경증 환자부터 예. 조기에 찾는 방식으로. 뭐 정치적으로야 어떤 게 유리한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순수히 의학적인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환자가 생기면 조기에 찾아서 빨리 관리하는 게 그게 맞는 게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문제는 그 나라의 의료 역량과 밀접합니다. 그러니까 중환자를 볼 수 있는 역량이 어느 정도인가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중환자를 100명밖에 볼 수 없는 역량인데 그 코로나19에 그 확진된 사람 수가 갑자기 늘어나 버리면 그 예를 들어서 중환이 뭐 100명밖에가 아니라 중환이 한 1000명으로 늘어나 버리면 그 나라에서 볼 수 있는 중환자 볼 수 있는 역량의 10배까지 증가하는 셈이거든요. 네. 영국에서 어저께 얘기했던 것도 실제로 이렇게 확산세가 그냥 방치했을 경우에는 본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의료 역량의 한 8배를 초과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사실은 이 최고점, 유행에 있어서 이 최고점을 낮춰주는 게 지금 관건이고 그래서 지금 많은 나라들이 조기에 경증의 환자들을 빨리 찾아서 이들을 격리를 하는 것이 더 많은 확산을 꺾을 수가 있고 중환을 갖다가 줄일 수 있다. 이런 전략으로 지금 나가는 것들이 지금 보편적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진단키트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다 없다 뭐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뭐 진단 키트에 대한 얘기, 진단 검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좀 혼란스러워하는 게 사실입니다. 좀 네. 의학적인 내용들이 많고요. 예. 사실 뭐 미국에서 불거진 이런 이슈가 좀 몇 가지 정리를 하면요. 우리가 신속 면역 반응 검사, 신속 면역 항원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한 10분 만에 나온다는 이런 검사법이 있는데 예. 이건 항원 항체 반응을 이용한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신속하게 나오는 거는 정답, 그러니까 확진율이 한 70에서 50%밖에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검사 방법을 쓰면은 이렇게 부정확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국내에서 쓰고 있는 방법은 유전자를 증폭시키는 그
RT-PCR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방법을 쓰지 않고 훨씬 더 정확한 90% 이상의 정확도를 가진 검사법을 쓰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신뢰할 수 없는 진단법은 우리의 지금 진단법이 아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